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단일 상경통합 대비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2장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물건을 사는 사람 수요와 생산 공급하는 사람 그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시장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가격의 기능이 바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공급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든가 대체 탄력도 아니면 소득 탄력도,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그 탄력도,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다 배우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우리가 학습하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응용되는가, 그래서 시장 경제의 어떤 희소한 자원의 배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 자원 배분의 어떤 왜곡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11페이지 나와 있는데 가격 하면 그게 바로 시장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켓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꼭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이고 가상 사이버 시장에서의 마켓도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다 우리가 마켓 시장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켓 안에서 우리가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생산 활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야. 그래서 사과를 생산할까? 아니면 색깔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노란 색깔의 바나나를 생산할까 고민을 한다라고 합시다.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바나나로 아유 망했네요. 이렇게 만들었다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과를 생산할까 바나나를 생산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요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과를 생산했는데 사과 가격은 계속 올라가 바나나 가격은 떨어져. 잘 생산한 거지. 그럼 바나나를 생산하는 사람도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시 자,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바나나 생산은 줄이고요, 생산자는 바나나에 대한 생산을 줄이고 사과 생산을 늘리는 거야. 사과 생산을 늘리는 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데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바나나 생산은 어떻게 된다? 바나나 생산은 줄이는 거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생산하는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할 때 바로 이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물건을 생산, 소비할까 했을 때 소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사과랑 바나나랑 사실은 뭐 명절 선물로 똑같은 나에게 만족을 준다 할게요. 받는 사람한테는 사실 사과 아니면 바나나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뭐 무차별하다고 합시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구입하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바나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거니까 바나나를 더 많이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바나나를 소비할 만한 인센티브 요인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두 번째로 또 자율적인 배분, 엘로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1번에 보시면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은 아주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사과를 구입하려고 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희소한 자원이 있다고 할게요. 희소한, 우리 경장은 언제나 희소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희소한 자원이 있어. 사과, 빵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희소한 자원, 물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물은 다 희소한데 똑같이 놀아먹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누구한테 물이 많이 분배 공급되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목마른 사람이잖아.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저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물을 많이 주는 게 좋고 저는 목마르진 않고요. 허기집니다. 배가 고파요. 이렇게 되면 빵을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과, 물, 빵 이러한 희소한 자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배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 배분하는 방법은 가장 원하는 그래서 우리 경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경매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많이 봤잖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여기 어떤 뭐 희소한 자원이 있습니다. 뭐 피카소가 쓰던 이런 펜이 있어요. 자, 이거 원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 뭐 피카소가 원하는 펜 별로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한테는요. 별로 그걸 뭐 높은 가격을 주고 사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걸 원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을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요 제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어떤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선호라고 할까요? 선호에 반영을 돼가지고 원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희소한 자원인 이거를 누구한테 엘로케이션 할 것인가. 여러분 엘로케이션 한번 생각해봐. 엘로케이션 로케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케이션이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골키퍼에 배치를 하게 되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경기 성과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겠죠. 공격수에 딱 적합한 사람이면은 누구는 공격수, 누구는 수비수, 누구는 골키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이걸 잘 위치했을 때 성과가 가장 좋고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엘로케이션 하는가?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테이스트, 취향, 선호, 기호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사과 가격이 한 개당 뭐 10억이라 합시다. 그럼 누가 사? 아예 소비를 단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보고 얼마까지 당신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소비자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도라는 말 있죠.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자율적인 배분의 가격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의 매개적인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수요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디맨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수요, 물건을 사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는 게 willingness to purchase라는 말을 사용해요. to buy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demand라는 수요와 거기 보시면 수요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수요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1번에 demand 나와 있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deman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수요 개념 거기 보세요. 어떤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구입하려는
구입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요량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수요랑 수요량은 좀 구별을 하시긴 해야 돼. 양자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양자가 붙어서 quantity demanded 이 말이 붙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이에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요. 구입하려는 수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수요, 디맨드, 스케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격이 400원, 350원, 300원 이렇게 점차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한 달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과의 어떤 수요량, 여기 보시면 18개, 20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격이 싸지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점차 수요량은 구입하겠다는 양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표입니다. 자, 밑에 수요량 나와 있어요.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예요. 당신은 가격이 400원일 때 얼마까지 구입하려고 합니까? 18개까지 구입하려고 하고요. 가격이 싸져서 350일 때는 2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몇 개를 구입하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수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량 이렇게 됩니다. 개념 잘 잡으셨죠? 자, 구매력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요와 관련해서는 여기 한 달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한 달간 이 표현 잘 봐주세요. 이게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한다라고 하면요. 흐를 유자를 써요. flow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유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표적인 유량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소득이 바로 대표적인 유량 변수예요. 자, 당신은 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저요 500만 원이요. 어떻게? 우와, 많이 버시네요. 아니요, 1년에 500주인데요. 아, 조금 버시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500만 원인지 1년에 500만 원인지 하루에 500만 원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500만 원이다 라는 거, 이런 유량,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상 얘기할 때는요, per 이런 말을 써요. unit time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각주 1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 그게 바로 저량,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수지에서 물이 방류돼서 나오는 흘러가는 물의 양을요, 우리가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수요량과 수요를 좀 구별했습니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일정 기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수량을 우리가 수요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수요량과 가격 간의 일련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구별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수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만 봐주세요. 첫 번째는 유량 개념이다. 요거. 두 번째는 요거 구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구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썼죠. willingness라고 썼잖아요. 구입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이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일정 기간에 여기 보시면은 그 상품의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물건을 사려고 합니까? 그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0원일 때 뭐 18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점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격에 대응돼서 너 몇 개까지 사려고 하니? 그걸 나타낸 거야. 가격이 이렇게 350, 300 떨어지니까 소비하려는 양이 어떻게 돼요? 점차
증가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따라서 점차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걸 나타낸 곡선이 바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책 1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1번에 가격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격이 350원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350원으로 주어졌을 때 당신은 몇 개까지 살려고 합니까? 하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게 20이에요. 20개까지 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1번 시각으로 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수직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생각할 때는요.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기본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저는요. 최대한 맥시멈 몇 개를 구입하려고 하는가? 구입하려는 수량 이걸 바로 우리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옆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수량 기준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량 기준은 요거 2번 해가지고 수량은 어떻게 돼요?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수량 아닙니까? 수량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수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밑에서 올려다본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높이 이렇게. 그쵸? 눈을 밑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하면은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그 뜻이에요. 수량이 얼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높이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색깔을 이렇게 한번 할게요. 수요 곡선의 높이를 해석하는 것인데 수요 곡선의 높이를 해석하는 거예요. 높이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최대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걸 나타내요. 앞에서 썼던 willingness to pay 이거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당신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보시면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높이가 점차 감소하면 내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소비를 생각해봐. 사과를 1개, 2개, 3개 자꾸 먹다 보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좀 질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질려. 그러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점차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합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면 이렇게 수평이면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꾸 먹고 있는데 이 수직축의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변함이 없는 거야. 감소하지 않는 거야. 일정한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이게 더 우상향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안 돼. 여기 보시면 어떤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마약 이런 거 생각해봐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 없겠죠. 아무튼 근데 이게 내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마약은 중독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을 하나 먹었을 때 뭐야 누가 이런 걸 먹어 이렇게 되다가 자꾸 맛들이게 되니까 중독되면 어떻게 돼?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렇게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수평일 수도 있고 우상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면은 우하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보면 주어진 가격, 여기가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에 대한 한 달간의 사과의 수요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값이 몇 개를 살려고 합니까? 18개 살려고 그러고 400원일 때, 350일 때는 220개를 살려고 그러고 300일 때는 24개를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도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값이 소비하려는 양을 우리가 소문자로 씁시다. 이렇게 값 이렇게 쓸게요. 값 이렇게 있습니다. 값 이렇게 있고 을에 소비하려는 양을 을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 전체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 생각해봐. 가격이 400일 때요. 값도 사과를 사려고 그러고 을도 사과를 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은 Q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값이 소비하려는 양과 을이 소비하려는 양과 이거 두 개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가격이 400일 때는요. 18개 더하기 28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이 만약에 300으로 주어져 있으면 값은 몇 개를 사려고 합니까? 하면 24개를 사려고 그러고 을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34개를 사려고 그럽니다. 그럼 시장이 몇 개가 팔릴까요? 58개가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350일 때 값이 20개를 사려고 그러는데 을은 350일 때 30개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350일 때는 값이 사려는 20개랑 을이 사려고 하는 30개를 합쳐서 시장 전체 물건이 몇 개 팔릴까요? 하면은 이게 판매, 구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되는 거잖아. 여기 두 개 합치면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계산 문제 같은 거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Q로 더한 거잖아. 여기 보시면 Q가 수평축에 나와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Q가 수평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Q로 더한다 이 얘기를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걸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수평의 합. 이거 계산 문제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요. 수평의 합이기 때문에 옆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첫 번째 시장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Q로 정리합니다.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더하는 게 바로 수평으로 합해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를 정리해서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 통해서 몇 개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 그래프랑 요 표만 살짝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관련된 어떤 수요의 법칙이라는 말에 대해서 볼게요. 오죽하면 법칙이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네, 법칙이라는 것은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한 상품의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 자,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승할 때 얘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량이 증가한다. 역시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변화했을 때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우하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공유인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었다고 할게요. 와, 나 거기 갔더니 경제학 점수가 굉장히 많이 잘 받아서 합격했어. 공유인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어떤 사람의 시험에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요인이 있어. 첫 번째, 학원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 개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쵸? 또 학원비도 비싸니까 공부할 땐 돈도 필요해요. 체력도 필요하단 말이야.
등등등 많은 요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 비법 얘기했을 때 그 비법이 하나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고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나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 공유인에 다녀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공유인을 안 다니고요. 만약에 다른 것을 다닐 수가 있어. 공무인 이런 데를 다닐 수가 있고, 공무인 학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공무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학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공유인에 다녀가지고 성적이 오른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노력을 많이 하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합격한 건지, 그걸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똑같은 노력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다 합시다. 똑같은 재력과 똑같은 에너지 체력과 이게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와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픽스드 된 거예요. 가정하에서 학원을 공유인을 다녔더니 성적이 올라서 합격했다. 이러면 성적이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유인이라는 학원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상품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사과라고 할게요. XJ, 디맨드 사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우리가 뒤에 할 건데 XJ, 사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른 관련제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프라이스인데 Y제, 다른 재화의 가격이야. X와 관련이 없는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아니면 M을 소득이라 할게요.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 다 고정시키는 거야. 다른 재화의 가격, 아니면 소득 다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얘가 XJ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니, 요게 바로 우리는 수요 법칙할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거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 사과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고요. 포도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사과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나한테는 사과를 먹나 바나나를 먹나 포도를 먹나 나한테 만족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근데 다른 것보다는 사과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거요. 싸진 거를 비싸진 거 대신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이거를 대체한다라는 표현을 써서요.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대체 효과라는 것은 상대성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량을 더 증가시키는 걸 바로 우리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사과의 가격이 싸지면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소득이 10,000원 있었다고 할게요. 10,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2,000원이었다고 할게요. 사과의 가격이 개당 2,000원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사과를 몇 개를 담을 수 있냐면 사과의 개수가 5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의 가격이 하락했어. 1,0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하면 5개가 아니라 10개를 구입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소득은 똑같이 10,000원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1원짜리 10,000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살짝 뒤에도 다시 할 거니까 살짝 봐두시죠. 이걸 이제 명목소득이라고 합니다. 명목소득이 일정해. 이렇게 일정한데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바구니에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입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요, 사과의 가격이 싸지면 우리가 실질적인, 이거는 실질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짜 소득이야. 상품의 개수로 나타낸 것을 실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실질이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하면 상품의 개수로 표현한 소득이다 보시면 돼요. 바구니에 물건을 더 많이 5개에서 10개로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득이 명목소득이 일정한데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고 이렇게 증가해서요 사과를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걸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 소득 효과 보면 좋은데 실질자를 빼요. 그래서 이거를 소득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미치는 효과는 이렇게 대체 효과랑 이렇게 소득 효과로 나눠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나와 있는데 대체 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상대적으로 밑줄 치세요. 비싸진 상품은 가급적 덜 사고 상대적으로 싸진 상품을 더 많이 사는 게 일반적인 소비 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효과는요, 거기 나와 있듯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똑같은 지출액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질 소득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요.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는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어진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자를 빼면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소비를 전체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과의 가격이 있고요. 각각에 있는데 한 달간 사과의 수요량이 있어요. 소득이 만약에 120만 원일 때 가격이 점차 이렇게 하락해요.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쪽에 보시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0원일 때요. 여기 8개를 사고 350원일 때 10개를 사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한데 살짝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Q가 소비량이고 P를 우리가 가격이라 하면 이렇게 우하행하는 디맨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소득이 증가했어. 여기 보시면 소득이 120만 원이 아니라 소득이 15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사과의 가격이 400원일 때 어떻게 됩니까? 120만 원일 때보다 150만 원 증가하게 되면 내가 더 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원래는 8개만 이렇게 사려고 했었는데 자, 다시 보시면 가격이 400원일 때 8개를 사려고 했었는데 구입하겠다는 의사, 계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득이 150만 원이 되면 18개를 구입하게 돼요. 구입하려는 양이 증가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물건을 더 많이 산다고요. 그래서 우측 이동 이렇게 돼 있고 180만 원으로 소득이 또 증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좌측 이동인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수요가 증가한다 우측 이동 소득이 증가하면 그렇게 되겠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함수 한번 보시면, 자, 요 앞에 살짝 요걸 한번 더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수요의 변화 요인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야, 너 물건 얼마나 살 거야? 할 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재화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득도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소득이 많으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너 그 물건 얼마나 좋아해? 프리퍼런스라는 테이스트예요. 기호라고도 쓰고요. 선호라고 돼 있어요. 야, 사과를 먹으면 말이야 피부가 깨끗해지고 좋아진대. 그럼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관 상품의 가격 이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이제 서로 경쟁 관계인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도 있어요. 예상도 있죠. 예상.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마스크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막 미리 사려고 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소득과 좀 다른 게 재산, 부예요. 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할까? 일정 시점에서 뭐 유량 개념이었습니다. 한 달간 아니면 1년간 이렇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재산, 부 이렇게 나타내는 이 표현은요. 절약 개념입니다. 스톡 개념이야. 스톡 개념.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그런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소비자의 수, 사람 수야 사람 수, 회원 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고출산이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사과를 2개씩 먹는데 10명 있으면 20개가 팔리겠죠? 30명 있으면, 그쵸? 30 곱하기 2 하면 60개가 팔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이 소득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소득이 사과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기 사과에 대한 X라고 할게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할 때. 자, 우선 다른 것들보다 사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소득이 관심이야. 점점점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살펴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소득이라고 할게요. money income 해서 표현하는 건데 자, 소득이 여기에 나와 있는 X제에 대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보통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 시 자, 사람들이 사과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했잖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맞아요. 정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X의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거기 2번에 보시면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등제다. 열등제. 어떤 게 열등제가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정상제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등제는 뭐 연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라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라면 뭐 이런 것들, 고무신, 뭐 선풍기 이런 거예요. 버스 이런 것들. 우리가 부자가 되면 선풍기를 더 많이 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거랑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소득 탄력성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소비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우축이동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거는 정상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 재화가 열등제다.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좌측이동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셨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한 선호, 기호가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주어진 소비량에 대해서 여러분, 수요 곡선의 의미가 바로 뭐였습니까?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그거 잘 봐주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사과, 바나나로 합시다.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 가격이에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옆에서 보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나 가격이 여기 보시면 400원일 때 몇 개까지 살려고 하니 하면 내가 이만큼까지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과에 대한, 바나나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바나나에 대한 선호가, 취향이 변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바나나를 더 많이 사려고 해요. 그러면 바나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바나나 소비량이 만약에 10개라고 할게요.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자, 이거의 높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높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주어진 바나나에 대한 수량에 대해서 내가 이 높이는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바로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바나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게 되면 내가 바나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가 훨씬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디맨드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 얘기는 상방 이동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고 내가 이 바나나에 대해서 선호가 더 증가하게 되면 상방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인터넷 붐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스마트폰이 유행해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는 유행, 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연관 상품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대체재랑 보완재, 독립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체재 거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대체라는 것은 내가 substitute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나는 뭐뭐 대신에 이 뜻이야. 사과 대신에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사과 대신에 밤, 배 아니면 콜라 대신에 사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도가 비슷한 거야.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자, 그러니까 거기 대신에 가로쳐 있잖아요.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얻는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대체재. 녹차 아니면 홍차, 버터 아니면 마가린, 사이다 아니면 콜라 이렇게 서로 대신에 이 대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경쟁적인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밑에 보완재 볼게요. 보완재는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 같이 소비할 때가 만족이 더 큰 재화를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완적이다. 자,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를 컴플리먼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완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같이 소비할 때 우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커피와 설탕, 커피 하나 그냥 먹는 거랑 설탕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같이 섞었을 때 그쵸. 설탕 커피 해가지고 맛있겠죠?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하나만 있어. 근데 필름이 없어. 아무 쓸모 없죠. 필름만 있는 거야. 아무 쓸모 없잖아. 그러니까 자동차와 휘발유도 마찬가지. 휘발유 하나 있는 것보다 자동차 그냥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 CD 플레이어와 CD 이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재화를 보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재는요, 우리가 인디펜던트라고 해가지고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체 관계도 아니고 보완 관계도 아닌 사진기와 테니스 라켓도 아무 관련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요거랑 비슷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콜라와 사이다는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를 할까요? 서로 대체 관계라고 합시다. 대체 관계예요.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먹어도 되는 거니까 대체적 관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번째는 여기 상승하면으로 할게요. 그림상으로 봤을 땐 콜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P0에서 P1으로 올라갔습니다. 콜라 해서 C라고 써놨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콜라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콜라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콜라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콜라 소비가 줄어들었어. 근데 나는 뭔가 탄산음료를 먹고 싶어. 콜라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우측 이동했는 거잖아. 그래서 고객이 소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고객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이다의 수요는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는요 반대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보안제는 커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셔. 커피를 안 마시니까 덩달아서 설탕까지 안 먹게 되겠죠. 그렇죠? 설탕만 타 먹어? 커피가 비싸지니까? 아니죠.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줄면서 설탕에 대한 소비량도 감소하는데 그때는 다른 제와의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그게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체적 관계의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소비자의 예상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으로 사과의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미리 사둬야죠. 사재기를 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란 말입니다. 미리 사두고 나중에 비싸질 때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래 가격, 상품의 가격이 가까운 장래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려고 하기 때문에 금기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래 소득에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소비자 예상인데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시험에 붙어가지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맞아요.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신용을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가지고 소비를 해도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그때 갚아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시면 가까운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정상제의 모든 가격 수준에서는요. 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오케이. 맞죠? 자, 재산과 부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수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 함수다라고 하면 어떤 한 상품의 수요량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게 x제가 만약에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에 대한 이거 x제가 디맨드가 수요량이에요. 수요예요. 자, 거기에는요. 요거 x제가 사과라고 그랬으니까 사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외에 기타 다른 것들이 여기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제와의 가격. 이게 가격은 가격인데 하점자가 y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와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이스트, 취향, 선호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사과의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요 우리가 expectation에서 예상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상 가격, 예상 소득, 기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부재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저는요 여기 나와 있는 사과의 가격과 사과의 소비량이 관심이 있습니다 하면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요. 여기 X의 수량이 있고요. X의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계를 보니까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마이너스 관계에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디맨드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px 그 재와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px가 변하면 곡선 상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관심이 나와 있는 수직축에 있는 변수인 px가 변화 시 자, demand는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동하고 네. 그리고요,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 기타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변하면, 기타 요인이 기타가 변화 시, 자, 이거는 디맨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본 거냐면,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요에 대한 개념은 어떤 유량 개념과 사전적인 윌링리스라는 그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떤 X제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관심을 있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급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